영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워하는 발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영어 원어민한테 물어보면 이런 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게 약간 좀 너무 자기한테는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사실 언제 어느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법칙이 있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이럴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이러입니다. 외국어를 배우는데 발음이 100% 모든 거를 다 정해주지 않고 완벽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잘하면 뭔가 더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발음을 정말 잘하고 싶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어떤 언어를 배워도 발음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저도 예전에 이제 채널에서 한국어 발음 중에서 어려운 거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어 원어민들이 영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워하는 발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음도 있고 모음도 있고 뭐 L, R, T, H, P, F 뭐 이런 L, R, Th, The, Z P, F 이런 한국어에는 없는 소리들을 발음하는 게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diphthong이라는 게 있는데 영어로 이제 여러 가지 모음이 같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표현이 되는 그런 모음들도 있어요. 와우 할 때 이렇게 엄청 이렇게 끌고 하는 모음들 그런 거 발음하는 게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랑 한국어 원어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발음 중에 하나 TH 발음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콘텐츠를 만들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보기 전에 꼭 구독 눌러주세요. TH 발음이 왜 그렇게 어려워할까요? 사실은 이게 영어 원어민한테 TH 발음에 대해서 물어보면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도 영어에 많이 나타나는 발음이기 때문에 이런 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게 약간 좀 너무 자기한테는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사실 TH 발음이 게르만계 언어가 아닌 언어에는 사실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는 않아요. this 소리가 잘 등장하지 않죠. 그래서 한국어에는 당연히 없는 소리예요. 굉장히 좀 생소할 수는 있죠. 들릴 때는 잘 들릴 수 있지만 낼 때는 정확하게 구간 안에서 어떻게 내지? 그리고 한글로 표기가 안 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그리고 또 이게 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TH 발음은 사실상 두 개 따로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사실 완전히 좀 다르게 느껴지는 TH 발음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this thing, 이거라고 말할 때 this thing TH로 시작되는 단어 두 개 있죠. 근데 그 TH 발음이 두 번 서로 다른 거예요. the 인데 그러면 일단 this thing 발음할 때 그 발음을 어떻게 다르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리를 낼 때는요 혀를 이빨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너무 아프겠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렇게 내쉬고 그러면 이렇게 울림이 없는 상태인데 거기다가 진동을 넣어가지고 울림을 넣어주시면 가 되는 거고 그게 this에 나오는 th예요. 그래서 this thing 자리는 똑같은 자리인데 하나는 울림이 있고 this 하나는 울림이 없어요. thing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넣으면 되는데 대신 이게 언제 어느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THE 이런 건 어느 걸까요? 울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The 그러면 이제 울려야죠. 진동 걸어야죠. 그러면 생각 thought 이렇게 이제 울림이 없는 거죠. 그러면 the thought 이렇게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법칙이 있었으면 좋겠죠. 없습니다.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영어 원어민들은 이런 건 생각 없이 그냥 바로 자동으로 하는데 영어를 배울 때는 어느 TH가 어떻게 그때 발음이 되는 거지? 위치 때문인 건가? 어떤 것 때문인 건가? 법칙을 찾고 싶을 수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게 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냥 하나하나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똑같은 단어인 것 같은데 바뀌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숨 쉬는 거 있죠? 숨 쉬다. to breathe 라고 하는데 to breathe. I breathe, you breathe, he breathes, she breathes 이런 식으로 breathe라고 숨 쉬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동사로 얘기를 할 때는 breathe가 되는데
그런데 명사가 되면 breath가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조금씩 변형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DH 소리가 완전히 서로 다른 소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법칙이 없이 그냥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이럴까요? 사실 이유가 있기는 한 거예요. 있기는 해요. 사실은 영어에 옛날에 이 TH의 대신 쓰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한국어에는 훈민정음에는 나왔는데 없어진 그런 글자들이 있죠. 관침이라든지 이런 글자들이 이제는 없어져가지고 이제 안 쓰고는 있는데 영어도 마찬가지로 있었지만 없어진 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TH를 나타내는 글자 2개가 있었습니다. 바로 eth랑 thorn이에요. 그래서 eth랑 thorn은 어떤 역할을 했었을까요? 사실 둘 다 겔만계 룬 문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북구 쪽에서 뭐 바이킹들이 쓰던 그런 글자였는데 eth 같은 경우에는 울림이 없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할 때 주로 eth로 썼던 거고 thorn 같은 경우에는 울림이 있는 형태로 로 주로 썼던 거고 주로 단어 앞쪽에서 쓰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자리가 this, that를 표기를 할 때 thorn을 주로 많이 썼던 거고 th를 쓰기 전에 항상 eth랑 thorn을 썼던 거예요. 그런데 14세기 때 갑자기 th를 좀 합치면서 th를 나타내는 데에 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본격화가 되지는 못했는데 결국에는 thorn이랑 eth를 완전히 대체해버리는 계기가 뭐냐면 인쇄소예요. 서양권 문화를 얘기를 할 때 인쇄소가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주로 종교적인 자리에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성경을 찍어가지고 이제 배포하는 데 많이 사용했는데 그 성경은 바로 라틴어 위주였고 그리고 당시에 라틴어를 인쇄소로 찍어내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쇄소에 갖고 있는 기계가 라틴어에 맞는 글자 위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eth랑 thorn 같은 룬 문자가 거기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영어로 쓰는데 th를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thorn 대신에 y를 쓰는 경우도 있었고 th를 쓰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y랑 th를 따로따로 이렇게 표기하기보다는 그냥 eth랑 thorn이 없어져 있고 th가 그 두 가지 글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글자를 상실한 거죠. 근데 한 가지 좀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어디 뭐 영어권에 있는 뭐 옛날식 퍼브들 있죠. 아니면 민박집 같은 데 가면 이름들 보시면 뭐 Ye Old Tavern이라든지 이렇게 Y-E Old Tavern 막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 이제 YE로 시작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Ye Old Tavern이 아닌 The Old Tavern인 거예요. 그냥 TH 대신에 thorn을 원래 썼으니까 thorn을 처음 대체할 때 Y를 썼던 거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실 때 발음을 하셔야 되는 게 The Old Tavern인데 사람들이 요즘에 다 뭐 영어 원어민들까지 다 착각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Ye Old Tavern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영어만 이렇게 옛날 글자들이 없어진 걸까요? 그렇지는 않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한국어에도 원래 있었는데 없어진 여러 가지 발음 표기들이 있었는데 그 영어에 있었던 eth랑 thorn은 지금까지도 아이슬란드에서 쓰고는 있지만 그게 이제 좀 섞여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더 복잡해지긴 했는데 어쨌건 아직 쓰고 있는 곳은 있고 대신 이제 영어나 스웨덴어, 노르웨이어라든지 이렇게 이제 북구에 있는 겔만계 언어들은 그런 거 거의 다 빠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영어를 보고 이렇게 배우실 때 TH를 만나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되지?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시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좀 당연한 현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TH가 있었던 글자를 대신하게 됐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영어 발음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좀 배경을 알고 있고 같이 알아가면은 조금 더 쉬워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많이 도전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영어 발음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저와 함께 언어 볼까요?